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31쪽 사회복지사의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윤리, 가치 이 부분은요. 실천기술론보다 실천론이 A부터 Z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겹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천기술론에서는 여기 나온 부분만 이제 집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강좌가 조금 겹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한 강좌로 통합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또 강좌를 과목별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한 강좌에서는 아예 이 테마를 못 듣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예.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 보겠습니다. 윤리는요, 여러분들이 거기 봤더니, 기출,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에 다 되는데, 특별히 기술론 부분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좀 더 초점이 있다. 아무래도 현장 중심이니까요. 그 내용 말했고요. 예, 2교시 전체로 봐서는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가치와 윤리를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식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치 얘기, 밸류 얘기할 건데요. 가치하고 윤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믿음 또는 신념과 같은 것으로 좋다, 싫다, 바람직하다, 나쁘다 등과 같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견해다. 가치는 선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나온다. 두 가치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강조점이나 우선순위,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거 조금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문적 가치는요. 전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더 큰 거겠죠. 그쵸?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나와요. 가치는 아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뭐 선호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가치, 전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나온다. 두 가치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강조점이나 우선순위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적 가치로부터 전문적 가치가 나오는 건 맞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요. 예. 예를 들어 뭐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죠.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밸류, 가치 있다고 한 거는 전문적 우리 사회복지 가치에도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건 일치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는 되게 스피드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고 유능성을 강조한다고 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일할 때 전문적 가치에서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피드보다는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가치로부터 전문적 가치가 나오고 전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항상 일치한다 하면 맞는 표현입니까? X죠. 예, 그런 것들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윤리는 뭐냐? 행동화된 가치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아까 가치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선호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면 윤리는 그거보다는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윤리 강령은 전문가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규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가 어떤 신념이 적절한 거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윤리는 그 신념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한 신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그러니까 가치에서 전문적 가치에서 또 뭐가 나오죠? 윤리가 나오죠. 예, 윤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대나 규정, 하나의 규정, 지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윤리는 전문적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구체적일까요? 윤리가. 이것은 어때요? 윤리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럼 가치하고 윤리는 관계가 어때야 될까를 물어보는 거죠. 가치와 윤리의 관계는 어때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 둘의 관계는요. 예. 그러나 아까 사회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는 전반적으로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윤리에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강령으로 구체적 조항으로 만든 걸 뭐라 그럴까요?
윤리강령이라고 하죠. 자, 전문가 가치와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 그랬어요. 전문직 가치, 어떤 직업이 전문직, 프로페셔널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그 전문직의 독특한 실천 활동과 관련된 요구된 가치들을 우리가 전문직 가치라 그래요. 왜 이런 전문직 가치가 필요하냐면 32쪽에 그 해당 전문직에 대한 평가, 책임 소재를 물을 때 그런 가치 기준들이 있어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 가치는 하나의 직업이 사회적 차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이런 전문적 가치는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훈련받고 인식되어져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는 또 어때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하고 충돌할 수 있겠죠. 예, 이럴 때 우리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장 흔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전문가로서의 가치는 내담자의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어때요? 수용을 하라고 배우거든요. 윤리에서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런데 개인적 가치에서 내 종교적 윤리에서는 예를 들어 성적 선호가 다른 사람들, 동성애나 이런 경우에 배우긴 그렇게 배웠는데 왜 내 개인적 가치가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식으로 충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전문가로서의 가치라는 것에서는 어때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선호나 의사결정, 윤리는 옳다, 그르다라는 지침, 이런 구체적 명제들 잡으셔야 되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보겠습니다.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행동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구하는 거. 그러니까 윤리 강령은 아까 윤리가 하나의 규정이라면 이것들을 아주 윤리 강령은 구체화된 지침으로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전미 사회복지사협회 NASW는 이런 것들의 내용들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동료, 실천 현장, 전문가, 직업,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윤리강령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예, 기능이 중요하겠죠. 바로 윤리강령은 그 전문직을 외부적 규정으로부터 뭐 해줘요?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윤리강령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거 좀 별표하시고 정확히 공부하세요. 사회복지사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실천을 하였는가라는 행동 기준, 판단 기준이 된다. 내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했나 안 했나? 비밀 보장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윤리 강령이 있다면 하나의 원칙을 제공하고 지침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뭘 하게 되죠? 자기 규제를 하게 되죠.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윤리 강령이 어때요? 학습되어졌고 내 마음에 심어져 있다면 내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어떤 자기 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그 직업을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 직업은 저런 자세로 일하는 직업이구나 하는 그 직업을 알리는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윤리강령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윤리적 민감성을 키우게 되고 무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에 가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조항, 조목조목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항을 배우시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는 이런 내용이구나.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윤리는 이거로구나. 내가 슈퍼바이저가 되면 이런 윤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 선언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윤리에 대해서 어기고 나서 몰랐어요가 아니라 지킬 걸 지키는 민감성을 고양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ASW가 윤리강령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원칙.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토착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아갈 방향이나 앞서서 그 길을 걸은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배우게 되죠. 그래서, NASW가 윤리적인 핵심 가치를 뭘로 봤기 때문에 원칙을 어떻게 제시하나 이런 걸 좀 보시면 교재의 33쪽에 6가지가 나오죠. 예. 요것들은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기출이 아주 높진 않지만 기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가치는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고 이것을 더 구체화한 지침, 윤리 원칙은 사회복지사의 궁극적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돕고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도덕적 심판을 통해서 넌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넌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받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욕구가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COS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구빈법 시대에는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막 나누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가치 사회 정의. 그래서 이 원칙은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 부적응한 거야. 네가 고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건 개인이 나태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개인이 어때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기회를 안 줄 수 있죠. 예. 그렇다면 기회를 안 주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불의에 대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가치 존중, 이것이 핵심 가치예요. 그렇다면 이걸 더 구체화된 원칙은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 가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져라 그랬고, 원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는요, 사람이 원료이기 때문에 접수 단계, 초기 단계에 이 사람하고 어때요? 라포 형성,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담자가 사회복지사가 우월감에 차여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방어가 올라오게 되고, 방어가 올라오면 욕구를 있는 그대로 다 말 안 하게 되니까 욕구 사정 엉망으로 되겠죠? 엉망으로 된 사정으로 계획되고 개입해봤자 어때요? 좋은 효과가 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라. 다섯 번째, 충실, 신뢰성.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일관되고 진실되고, 그 다음에 능력 증진, 이 능력을 증진해라. 이거는 원칙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활동을 해야 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끊임없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라면 어느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3년 되고 5년 차 되고 뭐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클라이언트 빠네. 쟤네들 뭐 빠네라는 병이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조금 나를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빠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이럴까?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된다. 예. 평생학습자의 자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34쪽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기출응용이 되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의 원천이에요. 연필 갖고 좀 써보세요. 이 얘기는 좀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1급 따고 그만둘 거 아니시잖아요. 궁극적으로 현장의 워커가 되고자 하시고 어떤 분은 2급으로 현장에 일하시면서 1급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거예요. 현장과 관련되고 싶다면 내가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적.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가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거나 만들어진 것이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관의 목표가 청소년 기관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기관이냐, 아니면 결국은 가족생활의 질 향상이냐에 따라서 내 선택은 어때요?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순위 두느냐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전 장애아동기관에서 오래 일했는데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장애아동이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비장애아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예산이 비장애아동이 달라지는데 예산 쓰는 건 초반에는 꼭 뭐 같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때요? 나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전문가 훈련, 기관의 규범, 전문가의 역할. 서비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은 가치 선택을 반영하는데, 이런 가치 선택은 전문가로서